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이제 다양하게 진행되는 소송 중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임을 하고 싶더라도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선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나 홀로 진행하는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 홀로 진행하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 이혼 소송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네, 이제 이혼 소송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지낸 후에 이혼을 확인받는 방법인데요. 반면에 이제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 두 사람 중 한 명 또는 한 명 혹은 서로가 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할 때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시는 건데요. 단순히 배우자랑 이혼하기 위한 청구뿐만 아니라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등 여러 가지 청구가 신청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자료, 양육비 등 금액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거 하에 내가 어떤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마련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때려서 뭐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봤을 때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자료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결혼 생활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원인별로 본인이 원하시는 청구를 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시면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하신 내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절차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홀로 이혼 소송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좀 합리적이고 어떤 절차가 좀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소송은 소장이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각 당사자가 이후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주장 및 근거를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홀로 소송하시는 경우에는 각 서면을 직접 작성하시는 게 요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하신다는 건요. 재판 일정에 모두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재판에 모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기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은 이제 근무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직장이 있으신 경우라고 하면 직장 근무 시간 내에 법원에서도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정된 시간에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소송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리고 뭐 좀 오래 걸리시면 1년 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한테 서류 작성 작업을 대신 이제 위임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재판에는 꼭 출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송 절차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신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나 뭐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눈물 흘리면서 감정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어떤 명령에도 답변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증거 수집도 직접 하셔야 되고 본인이 그 수집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뭐 금융정보 제공 신청 같은 경우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진행 후에 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억울함이 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또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그 당사자가 꼭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판사는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이제 주장을 하면 그에 합당한 증거 등을 검토를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재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면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문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뭐 일관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조금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 출석하시는 경우에는 판사님의 질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법적 쟁점 정리하시는 것과 증거 제출인데요.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법률적인 쟁점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실과 쟁점에 맞는 어떤 법률적 주장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증거를 좀 제출하는 과정에서는요,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는 각 당사자의 주장이 배치될 수도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 같은 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만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갖추어야 판사가 그 판단을 할 때 이걸 객관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당사자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이혼에서는 적용되는 법률 조항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관련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법 규정을 해석한 것이 판례이기도 하고 법이 자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판례를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률 규정은 물론 이혼 소송 관련된 판례의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소장과 준비 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숙지하시는 것이 또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네. 소송의 진행은 이제 그 서류의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에서 주장과 어떤 그 관련된 입증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입증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비되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법원에서 모두 보충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는 일단 소송하는 경우에는 어떤 한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뭐 판사가 심정적으로 누구 한 편에 대해서 조금 동정심을 가질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해서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들 각 쌍방의 의견을 추합해서 그리고 근거를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서 뭐 증거를 입증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본인 몫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재판장이나 뭐 법원 어느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절차를 모두 확인하시고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혼자 진행하다 보면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판정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때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만약에 내가 좀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